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 잠자린입니다. 오늘의 주제, 결국 곧 나에게 연락하게 될 사람에 대한 리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늘 그랬듯이 차크라 카드 4장 놓여져 있고요. 마음이 가거나 눈길이 가는 카드 선택하셔도 좋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화면에 손가락 혹은 손 이렇게 올리셔서 나랑 기운이 맞는, 나를 끌어당기는 것 같은 카드 골라주시고 하단 타임스탬프로 바로 가셔서 해당 번호 리딩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5초 드리도록 할게요. 아직 못 고른 분들 위해서 차크라 색깔 오픈할게요. 시간 5초 더 드릴게요. (1번) 분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결국 1번 분에게 연락 오게 될 사람에 대한 리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바로 보시는 분들은 연말이기도 하고 연락하게 될 그 사람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이 1번 분에게 연락을 하게 될지. 볼까요? 이 사람 지금 뭐랄까, 여러 가지로부터 좀 지쳐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일이 굉장히 바쁘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처리해야 할 일이 아닌 어떤 그러한 개인적인 사건들, 에피소드들, 이런 것들이 좀 넘쳐나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본인의 것, 내가 빨리빨리 쳐내야 하는 무언가, 거기에 지금 집중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하든 이 사람은 신경 쓸 여력이 별로 없어요. 근데 1번 분이 아마도 이 사람의 이런 상황을 충분히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1번 분이 이 사람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고, 이 사람이 어떤 환경, 어떠한 조건에 있는지를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는 그런 분이시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지친 면도 있지만 이 사람은 좀 호기심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갑자기 약간 황당하게 급발진을 살짝 한다든지, 아니면 가끔씩 되게 철없어 보인다든지, 이런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일에 되게 집중하다가도 또 뭔가 좀 새로운 것, 무언가 내가 이렇게 조금 열정이 이렇게 이렇게 꾸물꾸물 나올 만한 어떤 대상을 딱 발견했을 때 이 사람은 또 원동력을 확 얻어서 이렇게 빡 하는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이 사람을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은 굉장한 호기심, 그리고 무언가에 대한 애착,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본인이 뭔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집착 아닌 집착, 이런 것들이 좀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내 사람과 내 사람이 아닌 사람과의 구별이 굉장히 확실할 수 있고요. 이 사람 자체도 호불호가 있어서 이 사람이 그 호불호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호인 사람은 이 사람을 좋아하겠지만 불호인 사람은 이 사람이 뭔가 껄끄럽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 또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내 울타리에 넣어놨느냐 아니면 바깥으로 내버렸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사람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런 취급을 주변에서 당하는 거니까.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와 비슷한 에너지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못 듣겠는데 내가 잘 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좀 극단적일 수 있겠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번 분에게 곧 연락을 할 거라고 해요. 아마 1번 분 중에는 누군지 아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알겠다 하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진짜 찐 매력이 뭘지 좀 볼까요? 이 사람이 진짜 매력. 음. 오. 이 사람은요, 좀 상황 컨트롤을 좀 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꽤 제가 느끼기에는 인기가 많은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본인의 울타리에 들여놓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되게 각별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만약에 이성이에요. 이 사람이 내 울타리에 이성을 들여놨는데 그 사람한테 너무 각별하게 잘해줘. 그러면 그걸 본 주변에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좀 많을 수 있어요. 아니면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상대방한테 좀 치는 그런 얘기를 해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사람이 좀 뭐랄까 본인이 행동한 것만큼 이렇게 되돌려 미움을 받는 그 빈도수가 좀 적을 수 있거든요. 인기쟁이라. 그러니까 막 하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본 동성이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좀 질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소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좀 구설이 따를 수도 있는 약간의 도학기가 있는 사람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좋아서 구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질투가 나서 이 사람에 대한 구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본인이 알 것 같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어떤 것들, 나에 대한 어떤 소문들,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또 눈치도 빨라서 그런 거를 잘 캐치를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본인의 삶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무언가를 던진 어떤 대상에 대한 속상함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어떠한 장애가 생기든 어떠한 나쁜 이야기가 나에게 들려오든 이 사람은 감정 컨트롤을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도 본인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을 잘 다루는 뭐랄까 굉장히 처세가 좋은 사람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이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자체가 굉장히 탁월하고 그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을 처리해 나가고 조율하는 데 굉장히 능수능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편해요. 그게 이 사람이 정말 큰 장점이라고 하거든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인간관계가 엮이지 않은 문제는 거의 없어요.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말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사람의 어떤 조언을 따른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한다거나 했을 때 그런 관계 속에서 굉장히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다. 그게 이 사람의 정말 큰 매력이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사람 자체가 매력이 있고 또 심지어 사람까지 잘 다루다 보니 이러한 강점이 생긴 게 아닐까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1번 분에게 연락이 올 텐데 어떤 식의 행동을 하게 될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이 매력 만수르가 어떻게 행동할지. 이 사람이 적극적인 행동은
아니에요. 연락은 오지만. 그러니까 연락이 와도 뭐 연말 지금 이제 바로 이 리딩을 보시는 분이라면 뭐 그동안 뭐 잘 지냈어? 뭐라든지 아니면 아 뭐 연말인데 뭐 잘 뭐 새해 복 많이 받아. 뭐 아니면 뭐 새해 뭐 그런 식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1번 분에 대한 생각 자체를 굉장히 깊고 그리고 행동력 자체는 굉장히 없이 무언가를 관계성이 계속 맺어져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인간관계에서 나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내가 무언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좀 어그러진 그런 것에 대해 익숙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한편으로는 1번 분과의 관계도 조금은 어그러졌다. 이런 생각을 이 사람이 좀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게 뭐 관계성이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할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1번 분을 대할 때 이 사람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1번 분에 대한 어떤 오해를 했거나 아니면 1번 분이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오해를 했거나 아니면 두 분 사이에 다툼이 있었거나 이런 것처럼 무언가 감정선이 어그러진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오래 생각했고 그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긴 했지만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좀 정말 이건 모르겠다. 내가 사람은 진짜 잘 다루는데 1번 분과의 관계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고민을 이 사람이 꽤 오랜 시간 좀 했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 분에게 연락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그 문제 본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할 것 같고 그냥 돌려 약간 뭐 추상적인 이야기나 아니면 그냥 뭐 상투적인 어떤 뭐 그런 것으로 그냥 한 툭 찔러보는 듯이 이야기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이 사람의 연락으로 인해서 두 분이 지금 관계가 어찌 됐던 간에 이어지는 계기가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 계기 이후로 두 분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좀 보도록 하고 그리고 1번 분이 알아야 할 조언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두 분 사이에 좀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냥 가볍게 뭐 마음에 들어서 뭐 좋아서 뭐 이렇다기보다는 무언가 좀 뭐가 있어. 두 분의 흐름. 사실 이 관계가 좀 오래 유지가 됐던 것 같은데 누군가 굉장히 이 관계를 지키려고 혹은 끊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분명히 있다. 제가 봤을 때 1번 분보다는 상대방 분이 될 확률이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오늘의 리딩 자체가 나한테 연락이 올 사람이잖아요. 근데 누군가 이렇게 고집스럽게 이 관계를 끊지 못하고 계속 이어지게끔 만든다는 건 이 상대방이 아마 1번 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직 어떤 아쉬움, 어떤 감정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 혹은 그 감정을 조금 눌렀다 해도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또 시즌이니만큼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는 듯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연락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 관계가 여기 10 완즈로 뜬 걸로 봐선 사실 쉽지 않은 관계예요. 그건 아마 1번 분도 이 사람과 잘 돼봤자 잘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1번 분 중에 상당수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그런 어그러진 부분들 그리고 1번 분한테 연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깊은 고민과 이러한 생각들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분명히 어떤 넘어야 될 그런 장애물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여기 조언에서는 어떤 직관에 대한 이야기와 다시 생각해 보라는 어떤 메시지가 같이 이렇게 떴어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 계속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어진다라는 건 1번 분도 아마 이 관계가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상대방이 1번 분을 놓지 못했다라는 것을 동시에 알고 계실 확률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1번 분이 이 관계를 어떻게 만들고 싶냐. 그 딱 한 문장.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 분의 연락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누군가의 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 정확하게 좀 선을 그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랑은 여기까지. 뭐 이 사람이랑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어떤 관계의 정의를 1번 분의 직관에 따라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그게 두 분에게는 훨씬 좋고 결국에 1번 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스프레드였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에너지를 전하는 전달자이기 때문에 1번 분이 생각하실 때 이거 내 이야기 같다 혹은 와닿는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만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분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 리딩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2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결국 곧 2번 분에게 연락이 오게 될 사람에 대한 리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연락할 사람 그분의 특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어떤 분일지 특징. 어떤 특징. 자, 이번 분에게 이 사람이에요. 어떤 분? 와. 일단 이 사람은 굉장히 뭐랄까, 연륜이 느껴진다? 그런 생각? 나이가 어려도 약간 애늙은이 그런 느낌이 좀 들고, 본인의 어떤 위치나 이런 것들이 조금 무게감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좀 보수적이고 약간 고지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그 위치에서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뭐 지위가 좀 높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뭔가 책임져야 할 것들이 많다거나 그것도 아니면 뭔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환경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그 많은 것들이 굉장히 좋게 말하면 안정감이 있고 좀 우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나쁘게 말하면 이 사람 속을 모르겠네? 답답해. 포커페이스. 약간 그런 느낌? 그런 거를 이번 분이 조금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한 겉모습과는 굉장히 다르게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굉장히 서툴러요. 서툴르다는 표현을 또 다르게 하자면 인색해요. 그래서 본인이 해왔던 어떤 패턴, 어떻게 보면 그것도 보수적이기 때문에 나오는 어떤 성향인데 나는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하는 게 옳아. 이런 상황에선 이러한 패턴이 옳아. 그게 이 사람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축적되어 온 어떤 그런 방향성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사람은 벗어날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어떤 루틴과 다른 감정이 올라왔을 때 이 감정을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어렵고 어떻게 보면 그 감정 자체를 좀 무시할 수도 있고 뭐 그게 아니라면 그것을 티내지 않으려고 굉장한 노력을 할 수도 있어요. 본인의 무게감을 지켜가면서. 그런 좀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캐릭터가 이번 분에게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매력이 뭘까요? 볼까요? 답답해. 고구마 10개짜리. 자존심이 엄청 쓸 거예요, 아마. 자존심, 존심. 움직이지도 않고. 텐 펜타클. 와. 이 사람은 무슨 상황이 생겨도 주변에 어떤 구설이 있어도
이 사람 좀 구설이 따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위치가 위치인 만큼.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그리고 굉장히 본인 감정 컨트롤 만렙이에요. 여기 템퍼런스가 이렇게 뜬 걸로 봐서.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구설이 막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 좀 구설을 몰고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막 있어. 그리고 이 사람 좀 비밀이 많아요. 근데 많고 싶어서 많다라기보다는 이야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말이 별로 없을 수도 있고, 말수 자체가. 그리고 무언가 드러내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 말이 더 많은 거예요. 수근수근.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이 사람이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아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냥 묻어지는 그런 케이스 있죠.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막 사회생활 할 때 까라면 까는 거지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업무를 맡겨도 이 사람은 어떻게든 해낸다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지만 어떻게든 이 사람은 뭐 못하겠다라고 자빠지거나 아니면 그거를 막 엉망이로 한다거나 이런 게 이 사람은 아니고, 굉장히 정말 약간 정통 그 루트를 밟아가면서 어떻게든 해낸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은근히 생각보다 되게 많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쌓여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엄청 매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연애하긴 별론데 결혼하기 진짜 좋은 사람. 그런 사람 중에 이 사람은 굳이 따지자면 결혼하기 좋은 사람. 좀 그런 분. 사고 크게 안 치고 뭔가 이렇게 정통 루트를 밟아가면서 그런 사람. 그래서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범위를 이 사람은 그렇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 어떤 것이 굉장히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겠다. 그런 사람이 이제 연락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연락을 했을 때 이번 분에게 어떤 식의 행동력을 보일지 좀 볼게요. 행동력, 저도 궁금하네요. 이 사람의 행동력. 볼까요? 아, 진짜? 이번 분 웬일? 이 사람이 이번 분에 대한 마음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의 성격이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번 분은 어떻게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 분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 사람으로 만들 만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그게 되게 무서울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도 마음에 들면 상관이 없죠. 근데 나는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이 사람은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면 100번을 찍는 거예요. 넘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이 사람을 거부하려고 해도 이 사람이 계속 치고 들어오면, 그것도 막 부담스럽게도 아니야. 막 잊을만 하면 막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약간 뭐 필요할 때 갑자기 이렇게 살살살 들어온다거나 이런 것처럼 굉장히 전략적으로 다가온다. 이번에 연락 오는 것도 그런 패턴 중에 하나다. 러벌스 떴고 데빌이 떴어요. 악마 카드 같이 떴어요. 이번 분에게 이 사람은 굉장히 꽂혀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번 분은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그건 진짜 확실한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 사람이 감정이 굉장히 서툴러요. 이걸 처리하는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아마 좀 독특한 방식으로 이번 분과의 관계를 지속하려고 이 사람은 노력을 하게 될 거예요. 그 감정을 막 로맨틱하게 전하는 스타일이 아니, 이 사람은. 그냥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혹은 키다리 아저씨처럼, 키다리 뭐 누구 아가씨처럼, 그냥 이번 분이 필요할 때, 무언가 부족할 때 그것을 제공해주는 어떤 대상처럼, 그냥 공기처럼, 늘 곁에 있는 무언가처럼 그렇게 이번 분의 곁을 끝없이 맴돌다가 어떻게든 이번 분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박수 칠 일인가? 어쨌든 좀 그런 게 좀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이 사람이 연락이 와요. 이번 분 벗어날 수 없어, 이 사람한테. 두 분의 흐름 좀 볼게요. 그리고 이번 분이 알아야 될 조언.
이 엄청나게 엮여있는 이 사람. 아, 나 여기는 이거 하나를 더 보고 싶어요. 이거 오늘 안 보려고 했는데 2번은 봐야 될 것 같아. 볼까요? 카드가 떨어졌어. 고민을 많이 한 것 같긴 해요.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무언가 쉽사리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 자체가. 그 이유는 관계성이 제너럴 리딩이랑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굉장히 이번 분을 지켜보고 있는 에너지, 그리고 이번 분의 저 깊은 무언가 그런 생각까지 궁금해하는 사람. 이번 분이 타로를 보는 것처럼 타로를 통해 이번 분의 속마음을 이 사람이 들여다보고 있을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이번 분의 많은 것들을 꿰뚫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데빌 카드가 뜰 정도면 서로가 서로에게 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 감정 자체가 두 분 다 뭔가 나이스하게 이렇게 굴러가기보다는 좀 뭐랄까, 그냥 서로 터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각자가 서로에 대해서 뒤에서 몰래 지켜보는 그런 느낌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조언 카드에서 보면 여기 석세스 카드가 이렇게 떴기 때문에 이 관계가 어떻게든 한 번쯤은 맺어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고, 그 시간이 걸리는 것과 상관없이 한 번은 만나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데빌 카드가 뜬 걸로 봐선. 근데 이거를 단축시키느냐 아니면 질질 끌고 가느냐는 두 분의 무언가에 달려있다. 여기서는 어떤 신뢰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만약에 서로가 이런 것들을 인지를 했어. 그래서 빨리 받아들이면 이 관계가 질질 끌지 않고 깔끔하게 빨리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겠고, 뭐가 도가 됐든 뭐가 됐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 관계는 계속 이런 식으로 질질질질 끌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다.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이 시기에 대한, 길게 갈 거냐 아니면 짧게 갈 거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이 관계,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얼마만큼 빨리 믿느냐에 달려있다. 저에겐 좀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둘 중에 한 명도 연애 고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에너지를 전하는 전달자이기 때문에 이번 분 중에 이거 좀 내 이야기 같다, 혹은 참고할 부분이 있다 하신다면 그런 부분들만 잘 챙겨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번 리딩에서 또 뵐게요. 3번 분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3번 분에게 결국 곧 연락하게 될 사람에 대한 리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3번 분에게 연락할 이 사람 특징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3번 분에게 똑똑 노크를 하게 될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분일까요? 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연애에 가장 적합한 캐릭터 같아요. 나이스. 이 사람 성격 좀 급해요. 성격 좀 급한데 이 사람은 일단 확실한 걸 좀 좋아할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3번 분은 이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 뭔가 뭐랄까 좀 몽글몽글해 보여. 좀 편안해 보여. 되게 사람 성격 좋아 보인다. 뭔가 푸근하네. 뭔가 나랑 통하는 게 있어.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텐션보다는 그냥 무슨 말이든 그냥 내가 좀 할 수 있고 서로 그냥 되게 에너지 결이 되게 비슷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처럼 굉장히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상대인데 사실은 3번 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반전이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 사람 굉장히 분석적일 수 있고요. 3번 분한테만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3번 분에 대한 분석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3번 분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 이 사람은 일단 3번 분의 많은 것들을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미 이 사람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어떤 결론이 딱 내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이미 증명이 끝났는데 그걸 또 증명하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3번 분에게 그런 모습을 안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굉장히 재고 따지는 거에 능숙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안정적인 관계, 그리고 무언가 저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뭐 약간의 그런 불안 요소가 있을 경우 그것을 재고 따져서 제거하고, 그리고 내가 최대한 편안한 어떤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본인의 그런 관계 정리나 그리고 주변 정리나 이런 게 되게 잘 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3번 분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무언가 좀 정의를 내리려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연락을 갑자기 하게 되는 것도 무언가 정리할 게 있어서 연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무언가 3번 분에 대한 뭔가 땅땅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서 이제 확실하게 들이댄다든지 뭐가 됐든 간에 이 연락이 그냥 시시콜콜한 연락은 아닐 거예요. 이유 없이 연락할 사람은 절대 아니다. 그런 특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떤 진짜 찐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좀 볼게요. 좀 되게 확실한 사람 같은데 그 확실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전 매력인 것 같긴 하거든요. 약간 사람이 티미하면 좀 저는 글쎄요, 답답하지 않을까요? 티미한 거. 자, 일단 볼게요. 티미하면 좀 변수가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뜬 거 봐. 또 말이 떴어. 야, 좋다. 제가 되게 선호하는 캐릭터예요, 이 캐릭터가. 일단 이 사람은 3번 분과의 관계에서든 아니면 누군가와의 관계에서든 이렇게 하면 서로에게 좀 윈윈할 수 있겠다, 이런 거에 대한 캐치가 되게 빨라요. 그 말은 나에 대해서 파악도 되게 잘 돼 있고 타인에 대해서 파악도 되게 잘 돼 있고 그 둘의 어떤 시너지나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떤 경쟁에서도 되게 우위에 차지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고요. 그리고 3번 분에게 어떤 애정이나 애착이 없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연락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언가 만남을 주선한다거나 밥을 먹자거나 이런 것처럼 애시당초 내가 이 사람한테 애정이 없으면 이 사람은 되게 이렇게 돌보듯이 하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스톤 그런 게 이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진짜 매력은 이 사람은 타인을 헷갈리게 하지 않고, 여기 지금 타워 카드 확실하고 행동력이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거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추진력도 굉장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무언가 결과, 어떤 성과 이런 게 되게 빨리빨리 좀 나타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3번 분을 절대 헷갈리게 하지 않을 사람, 그리고 그냥 시간을 좀 허투루 쓰지 않을 사람인 부분들도 있고요. 본인이 내 사람이다 싶으면 확실하게 내가 너를 내 사람이라고 생각해 라는 본인의 마음을 자신감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3번 분이 이런 성향을 좋아하시고 난 확실한 게 좀 좋다 하면 진짜 완전 찰떡궁합,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고 그런 매력이 진짜 매력으로 아마 다가가게 될 거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3번 분에게 연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식의 행동을 할지 좀 볼게요. 3번 분한테. 어떤 행동? 지금 타워 뭐 전차 난리 났어. 뭐 하는 거야? 이 사람 뭐 폭죽 터트리나? 아니
이 사람이 3번 분에게 예전부터 알던 관계이긴 하거든요. 지금 6컵이 뜬 걸로 봐서 3번 분이 이 사람을 편안하게 느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서로가 알게 된 지 오래됐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나 저 사람 뭔가 왜 이렇게 편하지? 뭐 우리 과거에 뭐가 있었나? 우리 어디서 만났었나요? 이런 것처럼 3번 분이랑 뭔가 닮았을 수도 있어요. 생김새가. 원래 생긴 게 비슷하면 되게 편안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생긴 게 비슷하면 저 사람은 내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어떤 두 분의 관계성이 좀 보여지는 것 같고, 이 사람이 되게 갑작스럽게 3번 분과의 어떤 안정적인 관계? 이거 아까도 나왔거든요. 지금 두 분은요, 되게 중복되는 카드들이 많이 나와서 에너지가 되게 강하게 느껴져요. 카드들. 다 다른 덱인데 이렇게 중복되는 게 계속 이렇게 되는 걸로 봐서는. 또 이게 시너지가 뭐랄까 되게 명확해요. 확실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진짜 경우에 따라서는 갑자기 뭐 우리 사귀시다, 혹은 우리 결혼하자, 혹은 뭐 관계 이렇게 좀 해요 라든지, 완전 진짜 강속 돌직구 날리는 사람도 있겠는데요, 상대방 중에. 근데 이거는 확신이 든 거예요. 3번 분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안정되게 해야겠다. 뭐 나랑 계약합시다. 뭐 나랑 뭐 합시다. 이렇게. 이게 완전 그냥 이거거든요. 나 계속 이거보다 확실할 수가 없어. 확실의 끝판왕을 보게 될 것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무언가를 통보하게 된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넌 따라오기만 하면 돼. 약간 좀 그런 느낌도 살짝 들고, 화끈해요, 화끈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런 돌직구 이후에 두 분의 흐름 볼까요? 이런 사람은 믿고 따라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이렇게 확신한다는데? 그리고 3번 분이 알아야 할 조언. 나 여기도 좀 딴 카드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좀 재밌네, 관계성이. 아주 바람직한 모양새로 보여집니다만. 자, 어이구, 종을 쳐버렸네요. 볼게요. 자, 일단 3번 분과 이분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장애물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3번 분이 이 사람이 다가왔을 때, 이렇게 돌직구적으로 왔을 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확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제 어느 정도 3번 분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어떤 정리한 부분도 있을 거고, 이 사람 자체가 확신이 들었을 땐 화끈하게 밀어붙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급발진적으로 어떤 통보를 3번 분에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3분 같은 경우는 우리 관계를 냉정하게 봤을 때 이 사람은 너무 확실한데 내가 이 사람만큼의 확신이 없어.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는 상황은 앞으로 더 나아질 거야. 이런 느낌이 많이 느껴져요. 3분 분이 지금 생각했을 때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이 관계는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도 상황은 훨씬 나아질 거라는 어떤 이런 메시지들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두 분이 머리를 잘 쓰면 생각보다 그 문제가 생각보다 최악이 아닌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3번 분의 어떤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타인의 도움을 좀 받아라,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두 분의 관계에서 원래 모든 관계에서 좋지 않은 게 3자 개입이거든요. 근데 3자 개입인데 그 관계에 겹지인을 끼게 하지 말고요. 3번 분하고만 지인이고 저 사람이랑은 상관이 없는 그런 친구. 두 분 사이를 다 알고 있는, 하지만 저 사람과는 연락할 일이 없는 나만의 지인. 그런 친구들에게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여러 사람의 시각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솔루션을 들을 수 있게 되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게 많았네? 이런 걸 깨달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3번 분의 지인이어야지 저 사람을 잘 알고 있는 겹지인이어서는 안 된다. 이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물론 저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에너지를 전하는 전달자이기 때문에 3번 분이 생각하실 때 좀 도움이 되겠다. 혹은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 봐야겠다 라는 느낌이 드실 것 같다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필요하신 부분들만 잘 취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3번 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 리딩에서 또 뵐게요. 4번 분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결국 곧 4번 분에게 연락하게 될 사람에 대한 리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4번 분에게 연락하게 될 그 사람, 그분의 특징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어떤 분이 4번 분에게 연락을 똑똑똑 하게 될지 볼게요. 자, 볼까요? 일단 4번 분에게 이 사람이 진짜 연락을 할까? 저는 이런 고민이 일단 먼저 들어요. 오늘 주제가 연락할 사람이긴 하지만 이 연락은 마치 진짜 이렇게 띠띠띠 이렇게 전화가 아니라 뭐 텔레파시 연락인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연락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근데 연락이 어쨌든 온다라고 하니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뭐랄까 행동력이 진짜 없는 사람일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내향인이에요. 절대 1도 외향적인 부분이 보여지진 않아요. 근데 내 것에 대한 애착은 확실히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락을 하는 이유는 4번 분이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연락하는 거지 그 외에 무언가는 절대 아닐 것 같아요. 일단 어느 정도 두 분의 관계가 신뢰로 좀 쌓여 있다라는 게 밑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4번 분에게 연락한 사람은 이미 두 분의 신뢰가 두텁고 그리고 4번 분도 저 사람이 나를 자기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 라는 거를 충분히 알만한 사람의 연락이라고 해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연락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연락이라는 거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격 자체가 본인의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고 속이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그냥 평범한 주파수에서 이 사람의 감정과 이 사람의 그런 에너지를 캐치하긴 쉽지가 않아요. 진짜 저는 이 사람이 약간 도인 같은 그런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하기 쉽지 않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연락을 한다라는 거 봐서는 이 사람은 4번 분을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사람이 4번 분에게 연락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독특한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매력을 좀 볼까요? 진짜 거의 지구상의 1, 2%의 MBTI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인데 이 사람 독특해. 볼게요. 자, 일단 이 관계는 살짝 조금은 나이가 있는 여성과 나이가 조금은 어린 어떤 여성, 이렇게 두 명의 여성이 좀 보이는 관계거든요. 그 여성이 뭘 상징할지는 제너럴 리딩이라서 다 달라요. 하지만 등장하는 여자 주인공이 두 명인데 그 두 여자의 나이 차이가 좀 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지고, 경우에 따라서 좀 관계에 제3자가 개입했다? 삼각관계죠. 그런 부분들도 살짝 보여지고, 그 여성이 하나의 여성이 뭐 어머니가 되거나 아니면 좀 나이가 지긋한 무가 되거나 뭐가 될지 몰라요. 어쨌든 등장인물 중에 둘이가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대방 분이 굉장히 냉정하게 그 관계를 분석했고,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떤 식으로 가야 할지,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나가는 게 옳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한 시각과, 그리고 이 사람의 위치, 지위 자체, 그리고 이 사람의 에너지 자체가 되게 뭐랄까 상위 레벨인 부분들이 좀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렇다 보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간 도인의 느낌이 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 그래요. 되게 뭐랄까 저 산속에 머리 깎고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그 폭포수 아래에 앉아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자체가. 그래서 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 사람이 택한 방식은 버티기에 오히려 좀 가까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결론도 내지 않고 본인의 어떤 그 포지션을 유지하는 걸 택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거를 좋게 말하면 우직하고,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 감정을 어느 정도 본인의 판단력으로 이렇게 제어를 해 나가면서, 이 사람 감정기부터 살짝 있는 사람인데 그거를 이성으로 제어했어요. 이 사람은. 그런 것과의 싸움에서 결국 이성이 승리했다. 그래서 그거를 그 포지션을 유지했다. 그렇게 뭐 봤을 때 우직하다, 뭐 현명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 사람에게는 많은 스트레스가 있겠고, 이렇게 시커먼 블랙이 뜬 것처럼 속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것을 정말 막 다 타고 나면 재만 남은 듯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속이 새까맣게 타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거나 안쓰럽거나 이런 감정들도 저는 동시에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짊어져야 할 그런 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묵묵히 감내했다라는 거, 그게 이 사람의 매력으로 나온 걸로 봐서는 글쎄요. 어떻게 보면 어떤 어려움에도 이 사람은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매력일 수는 있겠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뭐 타인이 봤을 때 그게 매력일 수 있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짐 아닌가요? 뭐 제가 느끼긴 그런데 어쨌든 그게 매력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결국에 사법분에게 연락을 한단 말이에요. 확실히 사법분이 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연락을 할 거란 말이에요. 어떤 식의 행동력을 볼지 좀 볼게요. 진짜. 이 사람이 버티다가 결국에 무언가 딱 한 방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 근데 그거 되게 급발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급발진이라는 게 이 사람이 경솔하게 행동한다라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여기 지금 텐펜타클이 이렇게 뜨는 걸로 봐서 사법부는 내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를 확실하게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은 이 사람은 되게 오래전부터 해왔을 거예요. 그런 것은 되게 오래되었지만 그거를 계속 숨기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그거를 분출하게 되는 계기가 이 사람에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락이 절대 가볍지 않고, 그 사람의 연락으로 인해서 두 분의 관계성, 두 분의 만남, 두 분의 어떤 연락 빈도, 이런 게 완전 180도 달라질 수 있겠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막 유동치는 감정을 이성으로 제어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 사람의 매력이고, 이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했고, 어떻게 보면 두 분의 관계에서도 이 사람이 그렇게 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칼을 꺼내 들었을 때 이제 좀 다른 방향으로 그 문제를 썬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4번 분과의 관계를 좀 더 정말 이건 정말 가족이 되고 싶다라는 마인드인 것 같아서 너는 내 사람이다. 이 마인드가 너무 강한 것 같아서 내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이렇게 되어야 해. 그 이렇게는 다 다를 것 같아요. 진짜 가족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진짜 계약으로 묶여진 뭐가 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 굳건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결속력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지네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결국 4번 분에게 그런 부분들을 보일 텐데 그러고 나서 두 분의 흐름 좀 볼게요. 되게 무거워요. 이 사람의 마음이. 그리고 4번 분이 알아야 할 조언. 자, 4번 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되게 다른 전개가 좀 보여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두 분 사이에 장애물이 분명 있겠지만 이 사람이 그런 부분은 빠르게 해결을 할 것 같고 그 단단하게 엮인다는 그 부분이 여기 지금 3펜타클이 이렇게 같이 뜨고 있어서 진짜 두 분이 같이 뭔가를 하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 하게 되는 게 물질과 관련 있는 무언가예요. 뭐 진짜 정말 단순한 예로 둘이 같이 일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둘이 같이 무언가를 정말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과 물질을 떼어낼 수는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멀어져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무언가를 하게 돼서 4번 분을 끌어들여. 그렇다 보면 두 사람은 정말 관계가 어떻게 보면 뭐 종속 관계일 수 있죠. 뭐 사장과 부하의 관계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 진짜 뭐 모와 외주의 관계일 수도 있는 거.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두 분이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간다는 거, 사업체 같이. 어떻게 보면 가정도 하나의 작은 사업체라고 저는 보거든요.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가정도 경영을 하는 거고, 무언가 그런 것처럼 간단하게 뭐 우리 좋아, 나도 좋아, 너도 좋아 이런 감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두 분만의 무언가를 이렇게 창조해 나가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서 연애로 따지자면 진짜 어른의 연애가 될 것 같고요. 되게 무거운 어떤 그런 관계, 그런 어떤 계약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조언에서는 4번 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전개에 대한 메시지로 저에게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부분이 있어요. 4번 분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관계성이 좀 보여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두 분 사이에 어떤 장애가 살짝 있고 극복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는 아니다.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괜찮아. 좀 그렇게 저에게는 느껴지는 것 같네요. 물론 저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에너지를 전하는 전달자이기 때문에 4번 분이 생각하실 때 이거 좀 내 이야기 같다.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하는 부분들만 잘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4번 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 리딩에서 또 뵐게요.